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전문 강사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우주에는 가장 많은 원소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수소, 그리고 헬륨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는 우리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생명체의 대부분은 이제 알다시피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질, 우리가 얘기하는 칼슘이나 철, 그리고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이라는 물질은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헬륨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각의 구성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암석에도 헬륨이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광물과 암석에는 수소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지각과 생명체를 우리가 구성을 했고 이것들은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얘네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규칙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물질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결합에 대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 물질과 비금속 물질이 결합을 하는 것이었고, 이때 수소, 그리고 금속 14족, 15족, 16족, 17족 원소들이 결합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금속, 그리고 음이온,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양이온 같은 경우는 1족, 2족, 13족이 있고요. 음이온은 15, 16, 17족 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에 수소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풍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유결합이랑 이온결합의 성질과 대체 이 위에서 얘기한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면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C6H12의 O6, 즉 포도당을 기본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소 3개에 탄소 3개의 질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와 OH, COOH 그리고 수소 하나 단백질의 경우 탄소 2개 질소가 결합해서 아이고 잘못 썼네요. 질소에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기 그리고 랜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원소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수소 산소와 이중결합을 하고 여기에 OH 오른쪽을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얘기하고요. 왼쪽을 아미노기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중심이 되는 단위 분자 단위 분자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산이라는 건 여러 개의 탄소가 사슬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다면은 생명체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의 특징은 비금속과 비금속 결합인 공유결합에서 결합수가 4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총 결합을 4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결합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의 모양이 조금 다를 때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세부 특성들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요. 즉, 공통적인 성질들은 비슷하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피부나 피부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혈액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얘네들의 성질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결과를 가지게 돼요. 위에서 얘기한 지각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는 규소를 가지고 있어요. 규소의 경우에도 똑같이 14족으로 규소 같은 경우는 결합수가 4번, 즉 4번 결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와 규소라는 이 14족 원소 두 가지가 우리한테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소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명체 같은 경우는 탄소를 위주로 만들었고, 그리고 광물들 같은 경우는 규소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탄소 화합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기물은 보통 연소가 쉽게 돼요. 즉 얘를 불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다른 물질과 반응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산소와 반응성이 크다. 따라서 얘가 자신의 분자의 성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물로 존재를 하려면 얘네들은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물 중에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 연소가 잘 쉽게 되지 않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탄소로 무궁무진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물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만 우리가 좀 결합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과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규소 같은 경우는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연소, 즉 타는 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광물로서 안정성이 훨씬 더 커서 얘네들이 지각에는 규산염 광물들이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겠죠?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은 지구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철과 산소가 많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겉부분인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이 존재를 하고요. 생명체에는 산소와 탄소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탄소라는 물질은 다른 물질보다 훨씬 반응성이 뛰어나서 쉽게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합니다. 결합이 쉽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대부분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헬륨, 탄소 등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탄소라는 애는 적색 거성에서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암석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구성 원소나 종류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얘네들의 구성 원소와 종류와 비율이 다른 이유가 우리 몸을 구성을 할 때 얼마나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생명체에서 중요점이 되었고, 지각에 있는 물질들은 얼마나 변동성이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점이 되었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더 단단하고 결합성이 강한 것.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안정적이지만 내가 쉽게 다른 물질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규선염 광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산, 규소, 산소라는 뜻이에요. 생명체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 탄소화합물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밑에 내용. 일정한 구조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됐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거대 분자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단위 분자라고 얘기하는 작은 형태의 분자들이 구슬꿰기를 하듯이 얘네들이 연달아서 연결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만들게 돼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폴리에스터나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나일론 같은 그런 합성 수지들도 원래는 굉장히 작은 분자들이었는데 얘네들을 단위 분자들을 연결을 시켜서 거대한 분자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공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각에 있는 물질들 그리고 생명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단위체들을 결합을 하면서 만들게 돼요. 자, 이렇게 단위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단위체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염 광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해서 여러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다. 이 규산염 사면체는 아래에 있는 이 그림처럼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산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산소가 원래는 전자가 6개 있고요. 규소는 결합을 다 했으니 가득 차 있고 따라서 얘는 한 번만 결합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전자가 7개가 차여 있는 상태예요. 즉, 한 개가 모자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자를 받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하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규산염 살면체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선생님이 가져온 규산염 삼연체에 대한 결합에 대한 그림이에요. 규산염 삼연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산소가 다른 규소와 같이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좌우로 일직선으로 결합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위아래로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좌우로 일자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와 위에 쌓이는 경우 이렇게 볼 텐데 먼저 우리는 얘네들을 이러한 형태로 좌우로 쭉 연결되는 사슬 구조부터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규산형 광물들 같은 경우는 이 사면체들이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서 독립형 구조 그리고 사슬 구조로 먼저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상태. 단사슬 구조는 얘네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는 상태. 복사슬 구조는 이 단사슬 구조가 위에 한 번 더 붙어서 결합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판상 구조는 단사슬이 여러 번 결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판을 만든 거고,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모든 규산염 삼연체에 있는 산소들이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합쳐지면서 복잡한 입체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망상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그리고 망상 구조들은 규산염 광물에서 전부 다 똑같이 SI와 규소와 산소에 따라 결합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독립형 구조부터 망상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지구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이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크리스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결정의 형성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소금 결정도 우리가 소금물을 얘를 이제 냉각시키는 속도에 따라서 여기 소금들이 얼마나 커다랗게 만들어지는지 차이가 생겨요. 어떠한 물질을 빠르게 냉각을 시키면은 우리가 입자들과 입자들이 서로 모여서 얘네들이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즉 우리가 얘기하는 결정의 크기가 작은 형태를 띠게 되고요. 결합을 못했으니까 SiO2, 즉 규산염 광물에서는 온도가 빠르게 식었을 때 보통 독립형 구조가 나오고 천천히 식게 되면은 망상 구조가 나오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독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는 밑에 있는 규산염 광물들의 특징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 풍화에 약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결합이 적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한 얘네들이 긁었을 때 쉽게 부스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단단하게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레고가 있으면은 얘를 부수는 것은 여러 개의 레고를 합쳐 놓은 것에서 가운데 있는 거를 떼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 레고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개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면 얘를 떼어내는 것은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즉, 결합을 시킬 때 단순하게 얘네들을 쌓아 놓는 것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풍화될 수가 있고요. 망상 구조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풍화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유하는 산소의 수. 지금 보면은 아예 공유 결합이 없죠. 따라서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굉장히 적고요. 망상 구조는 모두 다 공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 SiO 분의 산소의 값, 요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 지금 결합되어 있는 요 규산염 삼연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규산염 삼연체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요 그림에서는 두 개의 규산염 삼연체를 가지고 있는데, 즉 Si는 두 개가 있지만 보이는 보다시피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산소는 일곱 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규산염 광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을 하면 할수록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점점 산소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공유하는 산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I분의 O의 값이 작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에서 독립형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감람석, 그리고 단사슬 구조를 갖고 있는 광물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판상 구조는 운모, 흑음모, 망상 구조는 장석과 석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예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예시들을 가지고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Si 대 O 산소와 규소 사이의 이 관계 비율이 몇 대 몇인지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깨짐과 쪼개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우리가 쪼개진다라는 거는 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슬 구조는 연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면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막대기를 여러 개를 선생님이 쌓아놨어요.